그가 믿었던 것은 자신의 호화로움이 곧 무기라는 것이었다. 그는 강남의 모든 것을 자신이 지배한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을 과시했다. 여성인 서연은 그저 국밥 한 그릇을 시켰을 뿐이었다. 그녀는 조용했다. 아무도 아닌 것처럼 보였다. 그는 단순한 실수를 저질렀다. 그녀를 건드린 것이다. 이제 그의 오만함은 모든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이것이 그의 몰락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강력한 조폭 두목이 707 특수임무대 출신의 인간 병기를 만나는 순간이다. 구수한 국물과 고급스러운 식사 냄새가 강남의 조용한 골목에 숨어 있는 고급 전통 식당 더 헤리티지를 채우고 있다. 서연은 홀로 앉아 갈비탕을 먹고 있다. 그녀의 옷은 소박하고 단정하다. 그녀는 완벽하게 침착하며 오직 자신의 식사에만 집중하고 있다. 김민준 회장이 그의 부하 2명과 함께 들어선다. 그의 양복은 흠잡을 데 없지만 그의 에너지는 공격적이며 즉각적인 관심을 요구한다. 가장 어린 부하가 서연에게 거들먹거리며 다가왔다. 아가씨, 심심해 보이는데? 우리랑 같이 놀까? 더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줄게.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국그릇에 머물러 있었다. 당신의 행동은 저렴합니다. 그녀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은 얇은 얼음처럼 공기를 갈랐다. 당신의 양복과 어울리지 않아요. 당신은 저급한 거리에 불량배처럼 행동하며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부하가 얼어붙었다. 김민주는 걸음을 멈췄고 그의 얼굴은 즉시 굳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반항 이상이었다. 이것은 그의 권위와 공들여 만든 이미지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이었다. 아가씨, 당신 이 동네가 처음인가 보군. 민준이 으르렁거렸다. 그녀의 의자 바로 옆으로 걸어오면서 당신이 이 도시에서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군. 서연은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고요하고 깊으며 위험했다. 저는 제가 누구를 모욕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재력이 자신에게 여성을 괴롭힐 권리를 준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민준의 얼굴은 순수한 분노로 일그러졌다. 강남에서의 그의 지배력은 공포 위에 세워졌지, 논쟁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 당신에게 무릎 꿇고 사과할 시간을 10초 주지. 민준이 명령했다. 아니면 당신이 집을 떠난 나를 후회하게 될 것이다. 서연은 뒤로 기대며 몸을 단단히 웅크렸다. 저는 식사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자를 위협하는 남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습니다. 민준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위협적으로 그녀의 어깨 쪽으로 움직였다. 민준의 무겁고 금반지를 낀 손이 서연의 어깨 바로 위에서 멈춘다. 위협은 절대적이다. 이제 문제는 그가 그녀를 만질지 여부가 아니라 그 손이 마침내 내려왔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질 것인가 이다. 여러분은 이제 김민준 회장의 오만한 행동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와 같은 폭력배들이 교훈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면 당신이 정의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만한 폭력배들이 여성을 괴롭히는 경우 항상 참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믿으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폭력 조직 두목의 편을 드는 사람들만이 구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에게 반대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지금 댓글을 남겨주세요. 식당 안에 침묵을 깬 것은 한 남자의 빠른 발걸음이었다. 식당 주인인 초혜 씨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젊은 남자가 아니었지만 그의 자세는 날카로웠다. 김 회장님,
최 씨가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부디 볼 일은 밖에서 봐주십시오.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차가웠고 이 작은 남자의 용기에 비웃음을 담았다. 최 씨, 당신은 국물 걱정이나 하시오. 내 사업 걱정은 말고 강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않소. 전화 한 통이면 돼. 당신의 위생 허가, 소방 안전 면허, 이 모든 것이 사라지려면 이해하나? 회장은 주먹이 아닌 돈과 권력의 힘으로 최 씨의 생계를 망가뜨리겠다고 위협하고 있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강남식 위협이었다. 최 씨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전직 ROK 특전사 티에슈 찬씨 의무병이었다. 그는 진짜 위험을 목격한 적이 있다. 하지만 생계에 대한 이 조용한 위협은 더 심각했다. 그는 서연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가락 마디에 있는 희미하고 정교한 흉터가 보였다. 그녀의 몸에 흐르는 부자연스러운 정지 상태, 그녀가 깊고 느리게 숨 쉬는 방식을 포착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특수부대 훈련에서 익혔던 통제력과 같았다.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다. 김 회장님, 초혜 씨가 다시 한번 경고하며 목소리를 낮췄다. 이분은 당신이 아는 단골이 아닙니다. 이 일은 여기서 멈추셔야 합니다. 민주는 비웃었다. 그는 손을 휘저으며 전직 군인을 무시했다. 당신은 국물에나 신경 쓰시오. 의무병. 회장은 서연에게로 몸을 돌렸고 마침내 그의 손이 떨어져 그녀의 어깨를 세게 움켜쥐었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에게 닿은 순간 서연의 몸은 단단하게 뭉쳐진 코일처럼 중심을 잡았다. 그것은 갑작스럽고 내적인 움직임이었으며 조용한 전쟁의 신호였다. 제가 마지막 경고를 드렸습니다. 서연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탄하고 단호하며 최종적이었다. 당신은 저를 건드렸습니다. 이제 당신은 저를 위해 준비된 모든 훈련 시간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왼손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움직였다. 손이 솟아올라 민준의 엄지손가락을 붙잡았고 즉시 그의 균형을 파괴했다. 그녀는 힘을 쓰지 않았다. 지렛대와 기술을 사용했다. 민주는 숨을 들이켰고 그의 육중한 몸무게는 테이블 위에서 어색하게 비틀렸다. 그의 값비싼 양복은 이제 갑자기 모든 통제력을 잃은 남자의 의상일 뿐이었다. 민주는 덫에 걸려 노출되었고 그의 엄지손가락은 서연의 차갑고 정교한 악력에 잡혀 있었다. 그는 충격과 분노에 사로잡혀 그녀를 노려보았고 이 싸움이 단순한 길거리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김민주는 몸무게가 많이 나갔지만 이제 그의 힘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엄지손가락을 빼내려고 비틀었지만 서연의 악력은 강철 같았고 정교했다. 그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진 가면 같았다. 그의 막내 부하가 상사가 덫에 걸린 것을 보고 당황했다. 그는 서연을 뒤에서 붙잡으려고 달려들었다. 서연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은 유연하고 조용한 동작이었다. 민준이 앞으로 쏠렸던 추진력이 풀려나면서 그는 잠시 균형을 잃고 한 걸음 뒤로 비틀거렸다. 서연은 아주 살짝만 몸을 돌렸다. 그녀의 오른손이 주먹이 아니라 흐릿한 잔상처럼 부하의 손목으로 뻗어나갔다. 그것은 영구적인 부상 없이 날카로운 고통을 주도록 고안된 통제된 UDTCL 제압 기술이었다. 그녀는 그의 엄지손가락 바로 아래 신경 다발에 압력을 가했다. 날카로운 높은 비명 소리, 값비싼 의자가 쓰러지는 소리, 부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즉시 무릎을 꿇고 쓰러졌고 팔은 뻣뻣하게 잠겨버렸다. 그는 고통스러워했지만 피는 나지 않았다. 이 패배는 깔끔했고 기술적이었으며 굴욕적이었다. 두 번째 부하인 행동대장이 포효하며 돌진했다. 그는 무겁고 서투른 주먹을 휘둘렀다. 서연은 맞서 주먹을 날리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낮추고 그의 맹렬한 공격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거구의 남자가 그녀를 지나쳐 돌진할 때 그녀는 팔꿈치로 그의 허벅지 중앙, 무릎, 바로 위를 쳤다. 행동대장은 균형을 잃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서비스 스테이션에 부딪혔고 접시 더미를 요란하게 바닥에 쏟아냈다. 그는 잔해 속에 엉켰고 다치기보다 굴욕감에 몸부림쳤다. 김민주는 마침내 풀려났지만 떨리는 채로 자신의 부하들을 노려보았다. 그의 최정계이자 값비싼 조폭은 조용한 움직임과 정교한 기술에 의해 무력화되고 굴욕을 당했다. 갑자기 정문이 쾅 열렸다. 경찰관 2명이 걸어 들어왔다. 용감한 웨이터가 마침내 숨겨진 비상벨 버튼을 누른 것이다. 경찰은 뒤집힌 접시와 바닥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두 남자를 보았다. 민주는 즉시 자신의 값비싼 재킷을 정리했다. 오해입니다, 경관님. 그가 비웃었다. 서투른 웨이터가 작은 소란을 일으켰을 뿐입니다. 이 아가씨와 저는 오랜 친구입니다. 그렇죠? 경찰관은 아수라장이 된 식당을 둘러보았다. 그는 회장의 강남 영향력이 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정치적 파장을 우려하여 쉽게 체포하지 못하고 망설였다. 서연은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자세는 침착했고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저는 괜찮습니다, 경관님. 그녀는 명확하게 말했다. 고소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사고였을 뿐입니다. 경찰은 안도하며 민준과 그의 정신을 놓은 부하들을 문 쪽으로 안내했다. 회장은 출구에서 멈춰서서 순수하고 응축된 증오가 담긴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당신은 방금 훨씬 더 큰 빚을 샀어.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당신은 법 바깥에 있어. 이 일은 끝나지 않았어. 서연은 문이 닫히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경찰이 자신의 돈과 조직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고소를 거부함으로써 이 빚이 사적인 것이 되었고 진짜 싸움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손가락을 폈다. 그녀는 이제 상황이 커지는 것을 피할 수 없지만 그녀의 홈그라운드인 이 도시에서는 취약하다. 회장은 그녀의 얼굴을 알았고 그의 복수는 신속하고 정확할 것이다. 굴욕감은 김민준이 항상 갚는 빚이었다. 그는 술집으로 가지 않았다. 곧바로 자신의 은밀한 사무실로 향했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고 초기 분노는 무서우리만큼 집중된 긴장감으로 대체되었다. 그녀를 찾아 그는 가장 신뢰하는 정보원들에게 명령했다. 그녀의 이름, 그녀의 건물, 그녀의 일정을 원한다. 모든 것을 사용해 불법적인 강남 네트워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역 경찰 기록을 우회했다. 개인 보안 피드를 해킹했다. 그녀의 평범한 차량 번호판을 고해상도 교통감시 기록과 교차 대조했다. 그들은 도시 부유층의 움직임과 주거 기록을 매핑하는 방대한 불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다. 몇 시간 안에 정보는 민준의 책상 위에 놓였다. 그녀의 이름, 그녀의 고급 아파트 단지, 그녀의 일상, 디지털 차임 소리, 이어서 서버펜의 부드러운 윙 소리. 민준은 화면을 보며 주소를 확인했다. 그의 권력이 되돌아왔다. 그는 방금 불법적으로 입수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서연은 집에서 완벽하게 깨끗한 거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전 싸움에서 생긴 희미한 멍을 살피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
민준 같은 남자들은 여자에게 패배한 채 살 수 없다. 전화가 울렸다. 등록되지 않은 번호였다. 그녀가 받았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중령님. 민준이 읊조렸다. 이 호칭은 미묘하고 날카로운 일격이었고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을 알렸다. 경찰을 피하는 건 놀라울 만큼 잘하는군. 하지만 나를 피할 만큼 잘하지는 못해. 서연의 자세는 더욱 팽팽해졌다. 당신은 사생활보호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각한 고발 사유입니다. 고발. 민주는 건조하고 악의적인 소리를 내며 웃었다. 나는 당신의 아파트 호수를 알고 있어. 당신의 보안 코드가 내 자리 숫자이고 너무 단순하다는 것도 알지. 당신의 움직임도 알아. 법에 대해 나한테 말하지 마. 그의 말은 얼음물처럼 떨어져 이 대립을 개인적인 테러 캠페인으로 바꿨다. 그는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를 침범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연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사과, 무릎 꿇고, 지금 당장. 민준이 으르렁거렸다. 그리고 당신의 오만함에 대한 고통스러운 교훈, 우리 지금 만나, 혼자서. 만약 경찰을 부른다면 당신의 특전사 의무병 친구인 초혜 씨가 먼저 방해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서연은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일임을 알았다. 그녀는 최 씨를 끌어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깨끗한 전장이 필요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여기는 안 됩니다. 옛 지하철 차량기지, 근처의 외딴 건설 현장, 자정, 우리만. 민주는 잠시 멈췄다. 그는 통제권의 변화를 감지했다. 날 것 그대로의 교훈을 위한 날 것 그대로의 장소, 좋아, 자정해. 전화가 끊겼다. 서연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안전한 서랍으로 가서 그녀의 군 복무 시절 유물인 작고 암호화된 장치를 꺼냈다. 그녀는 초혜 씨가 알고 있는 번호로 단 하나의 코드가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그것은 사전에 조율된 통신 트리거, 실패 방지 장치였다. 메시지는 이랬다. 작동 30분 후. 그녀는 정의를 위한 시간 제한을 설정하고 있었다. 그녀는 보호를 위해 경찰을 부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현장 정리를 위해 제때 도착하도록 보장하는 것이었다. 서연은 옷 속에 숨겨진 특수 장비를 마저 착용했다. 그녀는 디지털 시계가 스스로 정한 마감 시간을 향해 카운트다운하는 가운데 어둠이 깔린 밤에 자신의 고급 아파트를 나섰다. 건설 현장은 폭력을 위한 완벽한 배경이었다. 황량했다. 어두웠다. 공기에서는 젖은 콘크리트와 녹 냄새가 났다. 땅은 헐겁고 울퉁불퉁한 자갈이었고 발밑에서 시끄럽게 으스러졌다. 서연은 현장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평범한 재킷은 착용한 특수 장비를 덮고 있었다. 그녀는 침착했고 차가웠으며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민준 회장은 가운데 서 있었고 굴욕당한 부하 2명이 양쪽에 서 있었다. 그들은 피를 볼 기세였다. 네가 실제로 왔군? 민준이 비웃었다. 이제 중령님, 게임은 끝났어. 무릎 꿇고 사과하고 내 교훈을 받아들여. 서연이 멈춰 섰다. 아닙니다. 그녀가 말했다. 게임은 제가 끝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당신의 빚을 갚을 시간입니다. 민주는 격분하여 포효했다. 잡아! 세 남자가 동시에 공격했다. 두 부하는 붙잡거나 사각에서 가격하기 위해 양쪽에서 다가왔다. 민주는 정면으로 돌진했고 값비싼 양복과 무식한 힘의 격렬한 잔상이었다. 서연은 방어 자세를 즉시 풀었다. 그녀는 순수한 공격으로 전환했다.
그녀의 몸은 용수철 강철선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회장의 돌진을 옆으로 피하며 그가 살짝 지나치도록 허용했다. 그녀는 그 순간적인 혼란을 이용하여 가장 가까운 부하를 목표로 삼았다. 그녀는 707 근접 전투 CQB 기술을 활용했다. 좁은 공간에서 위협을 빠르게 무력화하도록 고안된 동작이었다. 그녀의 왼 팔꿈치가 남자의 명치에 날카롭고 통제된 일격을 가했다. 그가 숨을 들이쉬기도 전에 오른손이 그의 손목을 붙잡고 관절을 겨냥하며 세게 비틀었다. 크고 역겨운 균열 소리, 짧고 거친 비명. 부하는 돌처럼 쓰러졌다. 그는 손목을 움켜쥐었고 무력화되었다. 이 모든 움직임은 1초도 걸리지 않았다. 두 번째 부하인 행동대장은 그 속도에 충격을 받고 망설였다. 너무 늦었다. 서연은 몸을 낮고 빠르게 회전시키며 부츠 뒤꿈치에서 추진력을 만들었다. 그녀는 그의 몸이 아닌 무릎 옆 신경점인 비골신경을 향해 번개처럼 빠른 발차기를 날렸다. 신음소리, 이어서 자갈 위에서 부츠가 격렬하게 미끄러지는 소리, 행동대장이 비명을 질렀다. 고통은 타는 듯했고 힘이 빠졌다. 그는 즉시 옆으로 쓰러져 몸을 웅크렸다. 김민주는 이미 그녀를 지나쳐 달려갔다가 미끄러지며 멈춰섰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두 남자, 그가 믿었던 지원군은 수술처럼 압도적인 속도로 무력화되어 땅바닥에 엎드린 채 신음하는 짐승일 뿐이었다. 민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순수하고 절대적인 공포가 마침내 그의 오만함을 뚫고 나왔다. 그의 값비싼 시계와 맞춤 양복은 이제 홀로 서 있는 이 여자의 조용하고 치명적인 능력 앞에서 비참해 보였다. 그는 부하들의 잔해를 보았다. 그는 침착하게 숨을 쉬고 있으며 땀조차 흘리지 않는 서연을 보았다. 민주는 혼란스러운 공포 속에서 손을 들고 서연에게서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혼자이며 차원이 다른 치명적인 수준으로 움직이는 상대와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건설 현장은 땅바닥에 쓰러진 두 남자의 신음소리 외에는 침묵했다. 김민준 회장은 서연에게서 10피트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값비싼 양복 아래 가슴이 심하게 오르내렸다. 두려움이 마침내 그의 오만함을 태워버렸다. 그는 이 여성이 단순히 숙련된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전투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주는 필사적인 분노로 포효하며 돌진했다. 그는 크고 강력한 오른손 훅을 날렸다. 고전적이고 서투른 길거리 싸움 동작이었다. 서연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발을 많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머리를 움직여 주먹 바로 아래로 숙였다. 거대한 주먹은 방금 전 그녀가 있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지나갔다. 그녀는 주먹으로 방역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팔을 잡고 그의 전진 추진력을 이용하여 그를 철근 더미 쪽으로 회전시켜 보내버렸고 그는 균형을 잡기 위해 몸부림쳐야 했다. 민주는 이번에는 더 빠르게 연속적으로 묵직한 잽을 날리며 다시 공격했다. 서연은 힘들이지 않고 몸을 뒤로 움직여 피했고 팔뚝으로 주먹을 막아냈다. 각 방어는 정교했으며 에너지를 빗나가게 하여 그를 지치게 만들었다. 자갈 위에서 부츠가 크게 으스러지는 소리, 거친 헐떡임. 이 싸움은 잔혹하고 일방적인 시연이었다. 그의 아마추어적인 분노대 뒤 그녀의 전개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이었다. 민주는 맹목적인 아드레날린으로 달리고 있었다. 서연은 근육 기억과 통제된 호흡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민주는 발차기를 날렸다. 그것은 크고 느리고 필사적이었다. 서연은 피하고 기회를 이용해 그의 지지하는 다리를 걸었다. 회장은 세게 넘어졌고 흙먼지와 자갈을 한 입 가득 먹었다. 그는 즉시 몸을 일으켰지만 그의 값비싼 옷은 이제 찢어지고 더러워져 있었다. 너는 누구야? 민준이 공포에 질린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쳤다. 누가 너를 가르쳤는지 말해. 알아야겠어. 서연은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호흡은 안정적이었다. 그녀는 분노에 찬 저 비참한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강력했으며 절대적인 권위의 소리였다. 당신은 배워야 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저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시스템의 무기였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다. 7607 특임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계하고 무서운 부대의 이름이 주먹보다 더 강하게 김민준을 때렸다. 그의 눈은 커졌다. 그의 입은 벌어졌고 707 중령을 괴롭히는 실수의 엄청난 규모를 깨달은 것은 육체적으로도 역겨운 충격이었다. 회장은 순수하고 최종적인 필사감으로 비명을 질렀다. 그는 그녀를 무력화시키고 살아남기 위해 서연의 머리를 향해 크고 강력하고 마지막 일격을 던졌다. 그것은 서툴고 난폭했으며 방금 자신의 운명을 알게 된 남자의 공포로 가득 찬 행동이었다. 민준이 서연의 머리를 향해 마지막에 강력하고 필사적인 주먹을 던진다. 주먹의 힘은 엄청나지만 과연 707 블랙 이글조차도 죽어가는 남자의 분노가 담긴 이 마지막 무서운 돌진을 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최후의 강력한 주먹은 공포에서 비롯된 발작적이고 서투른 일격이었다. 주먹은 육중했지만 너무 넓었다. 서연은 통제된 체중 이동으로 머리를 움직였다. 그 거대한 주먹은 그녀의 귀를 스치듯 지나갔고 1인치도 채 안 되는 차이로 빗나갔다. 주먹이 일으킨 바람만이 그녀를 건드린 유일한 것이었다. 그녀는 민준이 균형을 되찾기 전에 즉시 행동했다. 그녀는 그의 앞으로 쏠리는 추진력을 이용하여 그의 가드 안으로 파고들어 그의 앞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회장은 지지 기반을 잃었다. 그의 몸이 자갈에 부딪히는 소리는 크고 역겨웠다. 그는 세게 넘어졌다. 서연은 유연하고 체계적인 움직임으로 그의 위로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의 어깨 관절을 지렛대로 삼아 팔을 등 뒤로 고정하는 지배적이고 체계적인 서브미션 홀드를 사용했다. 압력은 강렬했고 그녀가 숙지하고 있는 신경 다발에 집중되었다. 민준이 순수한 고통과 패배감에 날카롭고 숨 막히는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 그만! 민준이 항복할 수 없는 구속에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헐떡였다. 그만 항복한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깨달았다. 그의 돈, 그의 인맥, 그의 값비싼 양복. 이 모든 것이 그녀의 규율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다. 그의 패배는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었다. 서연은 몸을 숙여 그의 귀에 차갑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이 당신의 참교육입니다. 선량한 사람들을 위협하지 마십시오. 약자를 해치기 위해 당신의 권력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권위는 여기서 끝입니다. 그녀는 그 자세를 계산된 순간만큼 유지하여 교훈이 영구적이도록 했다. 그리고는 그를 풀어주었다. 민주는 흙먼지 속에서 팔을 움켜쥐고 신음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는 비참해 보였다. 멀리서 빠르게 다가오는 사이렌 소리.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고 패배한 회장을 등진 채 걸어 나갔다. 경찰은 정확히 계획대로 도착했다. 검은색 사복 특수 기동대 차량 2대와 정복 순찰대가
건설 현장으로 들이닥쳤다. 전직 ROK 특전사 의무병인 초해 씨는 경찰 통제선 근처에서 택시에서 내렸다. 그는 곧바로 기동대 장교에게 다가갔다. 제가 증인입니다. 초해 씨는 자신의 군 경력이 말에 무게를 실어주며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전직 ROK 특전사 베테랑입니다. 저는 회장과 그의 부하들이 이 여성을 위협하고 제 식당에서 불법 감금을 저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불법적으로 이 장소까지 추적했습니다. 그 증언은 반박할 수 없었다. 회장이 경찰에게 뇌물을 주려는 시도는 즉시 실패했다. 군 규율을 가진 신뢰할 수 있는 증인의 뒷받침으로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민준과 그의 충격받은 부하들은 흙 속에서 끌어올려졌다. 그들의 옷은 찢어졌고 얼굴은 수치심과 땀으로 얼룩져 있었다. 경찰은 세 남자를 신속하게 확보했다. 서연은 체포된 김민준 회장을 지나쳐 걸었고 그에게 차가운 등을 보였다. 회장은 마지막 위협을 소리쳤지만 카메라는 뒤로 물러나 한때 강력했던 강남 거물을 태워가는 사이렌에 초점을 맞춘다. 의무는 남는다. 과연 그와 같은 사람이 진정으로 변할 수 있을까? 2달이 흘렀다. 도시의 침묵은 바뀌어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공포의 침묵이 아니었고 평화의 고요함이었다. 김민준 회장은 구금에서 풀려났다. 그는 야위였다. 그의 값비싼 양복들은 사라졌고 소박하고 실용적인 옷으로 대체되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고 무겁고 조용한 수치심으로 채워져 있었다. 참교육은 효과가 있었다. 서연의 절대적이고 군인다운 규율에 의한 그의 패배는 그의 무적이라고 믿었던 믿음을 산산조각 냈다. 민주는 옛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한때 범죄 조직에 사용했던 돈을 가져와 그의 불법 사업들을 청산했다. 그는 그 자본을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는 데 사용했다. 목표는 그가 한때 지배했던 거리, 강남 지역의 젊은이들이 조직 범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것을 돕는 것이었다. 그것은 진정한 속죄의 시도였다. 행동대장과 막내 부하는 그의 옆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다. 그들의 패배는 완전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의 아파트에 조용하고 소박한 봉투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 주소는 없었다. 안에는 단 한 장의 익명의 송을씨 감사 편지가 들어 있었다. 짧고 격식 있었으며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것을 읽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편지를 잘 간직했다. 빚은 청산되었고 단순한 폭력이 아닌 도덕적인 변화로 마무리되었다. 마지막 장면은 더 헤리티지 식당으로 바뀐다. 즐거운 대화 소리와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식당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장사가 잘 되고 있었다. 전직 ROK 특전사 의무병인 초해 씨는 카운터 뒤에서 바쁘게 일하며 미소 짓고 있었다. 서연이 들어섰다. 초해 씨는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이 식당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새로운 조용한 별명을 얻었다. 강남에서 가장 안전한 식당. 동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 그들은 특정 종류의 독이 깨끗이 청소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서연은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그녀의 조용하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평범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거리를 걷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군인다운 규율에서 태어난 용기가 경찰이 할 수 없는 평화를 강제했던 것이다. 회장의 몰락은 완료되었다. 도시는 안전했다. 강남의 호화로움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권력의 균형은 바뀌었다. 한 군인의 용기와 규율이 평범한 상인들과 시민들이
보호받는 것을 보장했다. 한 남자에게 가해진 고통스러운 교훈은 도시 전체의 조용한 승리가 되었다. 서연은 국물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카운터 너머의 최 씨와 마주친다. 그들은 단 하나의 조용한 고개를 끄덕임을 교환한다. 평범한 평화의 대가는 영원한 경계이며 군인의 의무는 진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두 전우가 나누는 시선이었다.